지금 미국 경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지도 몰라요. 재무장관 베선트와 연준 의장 워시, 이 두 실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진짜 보스가 따로 있거든요. 전설적인 투자자 드러켄밀러가 짠 시나리오가 2026년 미국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어요. 드러켄밀러는 지난 30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단 한 번도 돈을 잃어본 적이 없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 유명한 조지 소로스와 손잡고 영국 중앙은행을 무릎 꿇린 실력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죠. 이제 그의 제자들이 미국의 나랏돈을 관리하고 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자리를 싹 다 차지했어요. 재무장관 베선트는 드러켄밀러 밑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전략을 짠 분신 같은 사람이에요. 연준 의장 워시 역시 드러켄밀러의 펀드에서 10년 넘게 파트너로 호흡을 맞췄죠. 사실상 드러켄밀러 팀이 미국의 돈줄과 정책이라는 양대 산맥을 모두 손에 쥐게 된 셈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이 거의 가족처럼 끈끈하다고 말해요. 제자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도 스승님이 평소 즐겨 쓰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써요. 스승에게 배운 경제관과 말습관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 미국의 공식 국가정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공유하는 드러켄밀러 경제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꼽히는 건 바로 부채 폭탄에 대한 공포와 재정 지출의 강력한 규제예요. 드러켄밀러는 미국의 과도한 복지 지출과 재정 적자를 국가적 재앙으로 보고 제자들에게 이를 바로잡으라고 주문해왔어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매파로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드러켄밀러는 코로나 시절 연준의 대응이 너무 늦어 물가 폭주를 초래했다고 독서를 퍼부은 적이 있죠. 그의 제자인 워시 의장 역시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푸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진짜 갈등 지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고관세 정책에 대해 스승인 드러켄밀러가 이미 작년 초부터 결사반대해 왔다는 사실이죠. 그는 관세는 결국 미국인이 내는 소비세일 뿐이라며 10% 이상의 관세는 경제를 파괴할 것이라고 일찍이 경고했어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고관세를 때려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려 하지만 경제수장인 베선트와 워시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시장 논리를 중시해요. 대통령의 고집과 경제수장들의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2026년 미국 경제의 향방은 이 제자들이 대통령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렸어요. 월가의 거물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켄밀러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며 관세 정책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제이미 다이머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키우고 성장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죠. 빌 에크먼 같은 투자자들도 전 세계를 상대로 경제 핵전쟁을 벌이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어요.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내년 중간선거를 걱정하며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유권자들이 경기 침체라는 처벌을 내리기 전에 백악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재무장관 베선트 역시 백악관 내부에서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며 완급 조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연준 지명자 케빈 워시에 대한 시장의 공포도 드러켄밀러가 직접 나서서 달래고 있어요. 워시가 매파로 낙인 찍혀 국채금리가 요동치자 그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라며 변호했죠. 실제로 워시는 과거 금융위기 당시 누구보다 과감하게 금리 인하에 찬성했던 실용주의자이기도 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AI를 통한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드러켄밀러와 워시는 실리콘밸리 인맥을 통해 AI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인위적인 관세 장벽보다는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죠. 재밌는 점은 이들의 인연이 쿠팡이란 기업과도 깊게 닿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드러켄밀러는 쿠팡의 초기 투자자로 큰 수익을 올렸고 워시 지명자는 쿠팡의 사회이사로 활동하며 실무를 익혔죠. 스승의 투자 안목과 제자의 경영 참여가 한국 기업을 매개로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결국 2026년의 미국 경제는 대통령의 관세 폭주와 드러켄밀러 사단의 시장 원칙 사이에 치열한 밀당이 될 거예요. 베선트와 워시가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남을지 아니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경제의 파수관이 될지가 핵심이죠. 그들의 선택 하나에 우리 주식 계좌와 전 세계 환율이 요동치게 될 거예요. 시장은 이미 이들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워시의 지명 소식에 장기 국채 금리가 치솟은 건 시장이 그만큼 드러켄밀러식 긴축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죠.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백악관 너머에 있는 진짜 설계자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분주해요. 만약 드러켄밀러의 예언대로 관세가 경제 핵겨울을 불러온다면 베선트와 워시는 과연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승에게 배운 유연함을 발휘해 트럼프와 시장 사이에서 절묘한 타협점을 찾아낼까요? 이들의 사제관계가 단순한 인맥 넘어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트럼프의 트윗보다 드러켄밀러의 과거 인터뷰를 보는 게 더 정확할 정도예요. 그가 부채를 경고하면 예산이 깎이고 그가 기술을 강조하면 AI 관련주가 움직이는 세상이 온 것이죠. 월가의 전설이 키운 두 제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권력을 손에 쥐었어요.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시장 논리, 그리고 관세에 대한 적대감까지 이 드러켄밀러 패키지가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색깔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백악관 주인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대를 잡은 스승의 그림자를 봐야 해요. 대통령은 바뀌어도 월가의 자본과 논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드러켄밀러 사닥이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과연 이들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시장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정치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리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고집과 드러켄밀러의 논리 중 누가 결국 승리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어떤 줄타기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